8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 두 남자. 이들은 지금 낯선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일상의 지루함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깊이 숨겨진 어딘가를 갈망하는 호기심,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지옥의 현장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1999년 12월 미국 플로리다 한적한 지역에 자리 잡은 청소년 보호시설 산 안토니오 하우스. 여기 소속된 8명의 아이들과 2명의 상담사는 야외 활동을 계획한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생활, 똑같은 활동. 모든 것이 지겨운 아이들에게 상담사들은 그들의 지루한 머릿속을 뒤흔들 무언가가 필요했다. 야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 회복과 사회 적응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기관의 방침도 그들의 생각에 확신을 더해주게 된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낚시, 하이킹, 그건 이미 수십 번도 더해본 것들이었다. 상담사들도 알고 있었다. 12월에 기온은 낮았고 낚시는 아이들이 금방 실증 낼 거란 걸. 회의는 겉돌았고 대화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 피스케이브. 모두의 눈이 빛났다.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 이름. 보이스 빌리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숲속 어느 나무 밑 마치 땅이 갈라진 듯 넓고 낮게 벌어진 구멍. 그 입구는 꼭 누군가를 안쪽으로 끌고 가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누구도 그 끝을 본 적 없는 피스케이브의 입구. 8명의 아이들 그리고 2명의 상담사. 이들이 지금 피스케이브의 입구에 서 있다. 피스케이브, 평화의 동굴. 하지만 이 이름은 지도에는 없다. 관광청에도, 지역 지질조사국에도,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이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장소의 이름은 그저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었고 어느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공식화된 이름이었다. 피스케이브는 천천히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 구조이다. 하지만 내부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다. 좁았다. 가끔은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야 했고 어떤 구간은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사람 하나가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일명 헤어핀이 있다. 그 이름처럼 거기서부터 방향이 급격히 꺾이고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피스케이브는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걸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면서도 호기심과 모험에 대한 허영심이 이를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거기다 그들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지도도 없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다. 플래시라곤 조그만 휴대용 조명뿐. 로프 없다. 헬멧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선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일상의 건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공간으로 향하고 싶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절대 겁쟁이로 보이고 싶지 않은 이러한 마음들이 앞으로 닥칠 지옥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아이들의 충동을 말릴 생각이 없다. 오로지 아이들에게 멋진 하루를 만들어줄 생각뿐이었고 그 생각은 안전에 대한 책임감은 잊어버리게 한다. 그 누구도 위험을 체크하지 않는다. 단지 별일 없겠지 라는 낙관. 그들은 동굴 밖에서 아이들이 탐험을 다녀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그리고 동굴 안이 추울 것을 염려해 입구에서 모닥불을 피우기로 한다. 하지만 이것은 동굴 안의 산소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켜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기름을 붓게 된다. 아이들은 들어간다. 어둠 속으로. 좁은 길을 기어가고 자갈이 굴러떨어지는 걸 피하고 등 뒤의 빛이 점점 작아질수록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느낀다. 돌아가는 길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앞쪽에 말 그대로 입구보다 작은 입구가 보인다. 헤어핀. 소문으로만 듣던 그곳이었기에 모두가 흥분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그중 마이클이 당당하게 나선다. 내가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그리고 자존심에 불이 붙었던 것일까? 핸더슨이 함께 가겠다고 한다. 이렇게 두 아이의 헤어핀 탐험이 시작되었고 나머지 6 아이들은 그 앞에서 기다리기로 한다. 2명의 아이가 헤어핀 안으로 들어간다. 먼저 마이클이 앞장선다. 피스케이브에서 가장 깊고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구간, 길이 약 15m. 그 구간을 지렁이처럼 기어서 들어가야 한다. 처음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아도 버틸 수는 있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통로는 갑자기 좌우로 휘면서 심하게 꺾이고 몸의 상하가 뒤틀리게 되는 급곡선 구간에 접어든다. 우선 마이클이 그 구간을 통과하기로 한다. 어깨가 바위에 눌려 으스러지는 것 같았고 심장은 벌써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간을 아주 힘겹게 지나게 된다. 마이클이 핸더슨에게 이야기한다. 우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핸더슨은
멈출 생각이 없다. 그러고는 핸더슨도 몸을 최대한 웅크리며 바위 사이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한다. 하지만 문제는 핸더슨의 체격이 마이클보다 더 컸다는 점. 통로는 이미 좁았고 체격이 작은 마이클조차 겨우 지나온 길이었다. 핸더슨은 자신의 어깨와 가슴이 통로에 눌릴수록 더욱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고 팔을 앞으로 뻗으며 겨우겨우 몸을 전진시켜 나간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핸더슨의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바위의 좁은 틈 사이에 그의 허리와 다리가 조여들며 더는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핸더슨의 몸이 들어오면서 공간은 더 좁아졌고 마치 터널 속 바위 사이에 박힌 쐐기처럼 고정되어 버린다. 그는 외친다. 도와달라고. 이때 마이클은 알게 되었다.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마이클은 자신의 몸을 핸더슨 쪽으로 후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몸을 계속 후진하며 핸더슨을 밀어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핸더슨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핸더슨은 온몸이 눌리는 압박 속에서 간신히 말한다. 이제 어떡하지? 패닉이 시작된다. 통로는 너무 좁았고 조금의 움직임도 더 큰 압박과 체력 소모만을 가져올 뿐이었다. 어둠, 공기 부족, 통로의 차가운 습기, 그들은 점점 지쳐간다. 마이클은 결국 심한 체력 고갈과 저체온 증세로 그 자리에서 기절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곳에서 둘의 미세한 숨소리조차 멈춰간다. 한편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아직도 그들의 탐험이 계속되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 아이들 6명은 아무 소리도 아무 대답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서서히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은 동굴을 되짚어 입구로 돌아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담사들에게 달려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시간은 오후 2시 5분. 그리고 상담사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구조센터에 연락한다. 하지만 피스케이브는 지도로도 등록되지 않은 장소, 좌표를 묻는 구조당국의 질문에 상담사는 보이스빌리지 북쪽 숲 안쪽 피스케이브라는 곳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상담사의 구조 요청은 정확한 사고 위치와 긴급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부서로 몇 차례 전달되며 시간만 흘러간다. 공식 구조 요청이 접수된 시각은 오후 3시 15분. 상담사가 사고를 알린 지 무려 1시간 이상이 지나서였다. 그 사이 동굴 속은 차가운 침묵과 함께 어두워졌고 두 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깊은 동굴의 공간 속에서 숨소리조차 얕아지고 있다. 구조대가 도착했다. 구조대는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를 직감한다. 이곳의 기계 장비는 들어갈 수 없다. 통로는 너무 좁았고 굽었으며 그곳은 사람이 직접 기어서 들어가야만 한다. 그렇게 구조대원들은 하나둘 기어 들어갔다. 손전등 하나, 헬멧 하나, 그리고 망치와 끌. 그들은 조심스럽게 좁은 구간의 암석을 직접 파낸다. 소음은 최소화해야 한다. 작은 진동도 내부 붕괴를 유발할 수 있기에 허용할 수가 없다. 그날 밤 피스케이브 안에서는 오직 망치로 암석을 깎아내는 소리만이 반복된다. 그 반복적인 소리는 점점 구조대의 심장 박동처럼 변해간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구조대는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인력 사슬을 만든다. 좁은 통로 안에서 대원들이 일렬로 늘어서 몸과 팔을 연결해가며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낸다. 수시간에 걸쳐 두 아이는 결국 어둠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 두 소녀는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다. 갇혀있던 시간은 무려 6시간. 몸은 지쳐 있었고 정신은 깊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 옮겨진 지 며칠 만에 그들은 퇴원한다. 이후 사고 당시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것이 사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산 안토니오 보이스 빌리지는 모든 외부 활동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그리고 주정부 복지국의 조사에 따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가 시작된다. 기관 책임자는 말한다. 우리는 다시는 그 어떤 동굴도 탐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피스케이브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이들은 무사히 돌아오고 기관은 감사와 개편으로 표면적으로 모든 게 정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걸로 끝일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구로 시작된 무모한 모험심, 그리고 설마라는 생각으로 위험을 외면해버린 안일함. 이 두 악마의 유혹을 외면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그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누군가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지옥의 문 앞에 마주한다.